글로벌 이슈입니다. 에너지에 관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들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옷도 좀 바꿔 입었죠. 예. 오늘 어떤 나라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는 나라 튀르키예와 관련된 에너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예,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는 어떻게 보면 유럽과 아시아를 사이에 둔 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어가지고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렇죠. 위치에 있는 나라죠. 우리는 뭐 형제의 나라 뭐 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튀르키예 어떤 나라인지. 예, 뭐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정리를 해보면 얼마 전까지 사실 이 튀르키예라고 부르면 좀 어색하죠. 그렇죠. 터키가 네. 편하죠. 네, 예, 네. 근데 이제 터키가 영어로 쓰면 좀 겁쟁이 이런 뭐 칠면조 이런 뜻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정식으로 자기들을 튀르키예라 부르달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튀르키예로 이제 명칭이 변경되었죠. 네. 면적은 78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이제 우리나라보다 한 8배 가까이 크고요. 인구도 8,500만 명 되니까 꽤 큰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걸쳐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시아가 97%, 아, 유럽은 3%.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아시아 쪽에 있다라고 이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전쟁 때도 파병도 했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끈끈한 관계이기도 한데 그렇죠. 사실 되게 많이 파병했습니다. 미국, 영국 다음으로 한 5,500명 아, 가량을 그랬군요. 파병했고 네. 730명 가까이 이제 전사하는 큰 희생을 치렀는데 사실 이 머나먼 한국에 참전한 것은 이제 러시아, 정확하게는 소련 때문에 파병을 했었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튀르키예 전신은 이제 오스만 제국인데요. 네, 이 네. 오스만 제국하고 러시아는 사이가 안 좋아서 오랫동안 전쟁을 벌였는데 대부분 다 러시아가 승리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 혁명 이후에 들어선 이제 소련 역시 이제 1930년대부터 현재 튀르키예 동부 지역을 자기 땅이니까 달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보스포러스 해협에 소련이 해군 기지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이제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겁이 좀 많이 났었죠. 네, 뭐 달라고 그런다고 막 줄 수도 없는 그렇죠. 거고요. 예, 예. 곤란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튀르키예는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일단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니까 한숨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이제 전쟁에 한복판에 끌려 들어가니까 그렇죠. 자기들은 이제 중립을 선언하고 일단은 한숨을 돌렸는데 문제는 이제 냉전이 다시 시작되니까 소련으로부터 다시 이제 내놔라라는 이제 압박이 본격화된 거죠. 그래서 튀르키예는 이제 1949년에 이제 나토가 이제 창설이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되니까 아 여기에 가입하면 그렇죠. 별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청서를 냈는데 네. 거부가 됐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실 이 튀르키예는 연합국 그러니까 미국, 영국 쪽으로부터 우리와 함께 싸우자라는 제안을 받았겠죠. 여러 번 받았어요. 예, 예. 여러 번 받았는데 중립을 이제 유지를 하다 보니까 튀르키예가 정말 우리와 함께 싸울 각오가 돼 있는 나라인가? 아, 예, 그렇죠.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상당히 이제 불안한 상태에 있었는데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유엔이 이제 각국에 참전을 요청을 하자. 그때는 이제 참전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이때 참전을 해서 어쨌든 우리가 진짜로 미국, 영국과 함께 싸울 네. 각오가 돼 있다는 걸 보여주자라고 이제 파병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튀르키예 많은 군인들의 이제 한반도에서 흘린 피해 대가로 1952년 튀르키예는 이제 나토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됐고 지금까지 나토 회원국입니다. 네, 튀르키예와 러시아가 흑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두 나라 관계가. 두 나라는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러시아는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번째 교역국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튀르키예는 또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세 번째 교역국입니다. 긴밀하네요. 예, 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는 튀르키예는 이제 러시아에 아주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튀르키예가 면적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정말 85만 넓잖아요. 제곱- 예, 예, 예. 예. 근데 이제 뭐 자원은 별로. 그러니까 이게 없나 봐요. 뭐 튀르키예도 넓게 보면 중동 지역이다라고 네.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자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의 98%, 석유 91%, 석탄 77%를 이제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보다는 상황이 조금 낫지만 별로 이렇게 뭐 자급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에너지를 이제 러시아로부터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일단 천연가스 같은 네. 경우는 이제 흑해를 가로지르는 파이프라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블루스트림, 투르크스트림이라는 두 개의 노선이 있는데 네. 이것을 통해서 전체 소비량의 한 42% 거의 절반 가까이를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 같은 경우도 한 51% 절반이죠. 그다음에 네. 석탄 같은 경우는 7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러시아 에너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밀하게 지낼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예. 예. 근데 튀르키예가 예전에 그 원자력 발전소 건립 추진한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래서 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많은 기업들이 네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관심을 또 가지로 관심을 보이고. 보였는데 실제로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최근 이제 가동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네. 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그리고 운영 주체는 러시아의 원자력 기업인 로사톰
이 전부 다 건설, 운영까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튀르키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나토 회원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와 유사시에는 맞서야 되는 나라인데 그렇죠. 에너지를 통해서 자기의 영향권 안에 딱 묶어놓고 싶은 이제 이런 욕구가 있는 거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튀르키예는 이제 미제가 아닌 러시아제 방공 미사일을 이제 구매하는 등 이제 칠러 행보를 이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미국한테는 미운 털이 좀 박혔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는 사실 요즘에 튀르키예가 경제가 많이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 지을 돈이 어디 있느냐? 이거 다 러시아에서 빌려준 겁니다. 한 150억 달러 정도를 빌려주고 이 돈으로 원자력 발전소 짓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천천히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많이 봐주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천연가스 대금도 원래는 바로바로 예. 이제 줘야 되는데 한 1년 있다가 천천히 갚아도 괜찮아. 라고 유사시에 튀르키예는 여기 좀 선택이 그렇죠. 곤란한 상황이 되겠는데 예. 러시아가 지금 에너지 수출 제재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튀르키예는 그럼 이렇게 되면 뭐 상관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이후에 이제 EU가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뭐 일단은 천연가스는 네. 공급이 이제 중단된 안 되는 상태고 거고. 석유류도 이제 원유류도 이제 수입을 안 한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튀르키예는 이제 러시아 원유와 이제 정제유, 그러니까 이제 이 원유를 정제한 뭐 휘발유나 뭐 경유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표지 관리를 합니다. 튀르키예산으로. 왜냐하면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이긴 하지만 EU 회원국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이제 저렴하게 들여와가지고 튀르키예산 딱지를 붙여가지고 다시 네. 유럽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세탁 뭐 그렇죠. 이런 걸로 보면 되겠네요. 튀르키예산으로.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이 수출을 하느냐라고 네. 보면 2023년 2월 달부터 2024년 2월까지 한 1년 동안에 네. 튀르키예가 러시아로부터 들여온 이제 휘발유나 경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석유류 수입이 105% 증가했어요. 2배가 이제 증가를 했는데 네. 튀르키예가 EU에 대해서 이런 뭐 휘발유나 경유를 수출한 것도 107% 증가를 그러니까 했어요. 수입해서 다 EU로 보내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수입한 물량 그대로 네, 네, 네. 바로 이제 EU에 수출하고 있고요. 천연가스도 이제 비슷한 상황입니다. 천연가스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 천연가스는 사실 석유로보다는 좀 까다롭습니다. 일단 러시아 가스를 수입을 한데 이거를 네. 그대로 이제 갖다 팔면 제재를 받을 안 수 되죠. 있으니까 네. 이제 인접한 옆 나라인 이란 또는 이제 카스피해 근처에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 수입한 천연가스와 섞습니다. 예, 그러면 이 천연가스가 러시아산이냐 도대체 어디산이냐? 그럼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블렌디드인 뭐 튀르키예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적을 세탁한 다음에 수출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주로 이제 동쪽에 있는 유럽 동쪽에 있는 나라들한테 이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또 체결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튀르키예는 천연가스가 거의 생산이 안 나는데 네. 결국은 천연가스 허브 국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점점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되지 않아도 이게 가능한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보면. 뭐가 많이 나야 허브가 그러니까요. 된다라고 생산하는데 튀르키예는 아니 그럴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튀르키예 서쪽에는 세계 최대의 가스 수요처인 EU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동쪽, 남쪽, 북쪽에는 각각 아제르바이잔, 이란, 러시아 세계적인 가스 수출국들이 다 자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쪽을 연결만 해주면 되니까 네. 자기는 그 사이에서 이익을 보겠다라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아파트만 입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네요. 나라도 이렇게 입지를 잘 잡으면 여러 가지로 이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네. 사이에 있으면 뭔가 순환도 많을 것 같지만 이런 유리한 이점도 있다. 그렇죠. 말씀대로 이제 튀르키예가 자기가 보여주네요. 힘이 없으면 또 순환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사실 러시아와 여러 차례 전쟁도 치르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 조금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튀르키예도 당장은 이제 러시아한테 이제 의존하고 이게 네. 좋다는 건 아는데 사실 속마음은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이게 이제 튀르키예 조상인 이제 오스만 제국에는 속담이 있어요. 네. 러시아와 거래를 하는 것은 곰과 잠자리에 드는 것과 같다. 언제든지 발톱에 긁힐 수 있다. 위험하다. 예,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 같이 있긴 하지만 러시아라는 나라는 어쨌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나라긴 한데 뭐 믿고 거래를 하기에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네. 이제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튀르키예는 이제 이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네.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란, 이라크 여기도 뭐 석유 가스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 멀리 중앙아시아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뭐 네.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나라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접한 국가들이 다 에너지 부국이다 보니까 예.
뭐 그냥 거래만 좀 잘하면 그렇죠. 쉽게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옆 나라가 이란, 이라크면 뭐 걱정이 네. 없을 것 같은데 네네네. 이게 사실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라크에서는 원유를 이제 갖고 오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라크 북부에 있는 쿠르드족 있는 그 지역에서 원유를 이제 갖고 오는 게 편해요. 그런데 이 북부의 쿠르드족이 있는 지역은 또 자치정부인데 여기랑 이라크 중앙 연방 정부랑 이 둘이 지금 안 갈등을 좋아요. 빚어지고 있어요. 왜 너희들 맘대로 튀르키예에다가 원유를 수출하느냐? 그 가격으로 수출하는 거는 손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라크 연방 정부는 이제 여기에 대해 반대하고 자치 정부는 아니 우리 땅에서 나는 석유 우리가 팔아서 돈 벌어서 그렇죠. 쓴다는데 예. 왜 그러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튀르키예는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고요. 예. 또 반면으로 이제 이란으로부터 천연가스 도입을 확대하고 싶은데 네. 이란이 이제 묻혀 있는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는 많은데 네. 이게 제재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새로 개발할 여력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일이 쉽게 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옆 나라들이 네. 이제 답답한 상황이니까 좀 짜증이 날 텐데 네. 이 오스만 제국의 후예답게 멀고 길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오늘 안 되면 뭐 언젠간 되겠지라는 식으로 꾸준히 관계를 개선하고요.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 뭐 아까 말씀드렸던 투르크메니스탄이라든지 네. 아제르바이잔 여기는 다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민족적으로 보면은 또 같은 투르크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핏줄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저런 꼭 에너지가 아니더라도 네. 다른 일부터 협력을 꾸준하게 이제 강화를 하면서 마음을 네.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사실 이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라는 또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제 서로가 이제 이제 마주보고 있는데 네. 여기를 연결하는 이제 파이프라인, 가스 파이프라인을 이제 건설하는데 합의를 또 이끌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져오기가 점점 이제 좋아지는 상황이 된 그러네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세계적인 가스 부국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로부터 대량의 가스를 도입해서 거기다가 이제 튀르키예 딱지를 붙여서 수출하고. EU에 수출을 하겠다. 그러면 EU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지금 러시아산 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저렴한 1억 하려도 필요한데 이거를 튀르키예가 대신 역할을 해주고 중간에서 충분히 수수료를 챙기면 되겠죠. 여러모로 기반을 정말 잘 닦아놓고 있군요. 먼 미래를 보는 예, 투르크 맞습니다. 민족. 제국의 후예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동해에서 석유를 찾고 있다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튀르키예는 뭐 이런 노력 안 하나요? 뭐 형제의 나라답게 뭐 비슷한 네.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흑해 주변에서 일단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점점 발표하는 양이 늘어나는데 이거 맞느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매장은 확인이 됐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지중해 쪽, 그러니까 그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쪽 네. 바다에서 탐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주변에 이제 앙수 국가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라고 하는 그리스와 갈등을 빚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리스와 왜 그런 앙숙의 관계일까요? 이 이제 튀르키예가 탐사를 진행하는 곳은 네. 지중해 섬나라 섬이 있는 이제 키프로스라는 곳에서 이제 그 가스나 석유를 찾고 있는데 네. 이 키프로스라는 섬은 이제 남 키프로스하고 그냥 북 키프로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남쪽에 있는 키프로스는 그리스계가 다수이고 그다음에 네. 그리스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북 키프로스는 튀르키예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있고요. 튀르키예.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튀르키예만 지금 승인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 맞냐? 라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북키프로스를 인정 안 해요. 인정을 안 하는군요.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이제 북키프로스 주변 바다에서 탐사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스는 키프로스도 별로.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야 이거 해양 경계 침범 아니냐라고 그래서 양쪽이 이제 군사력 해군을 동원해서 서로 대치하는 일도 이제 종종 벌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이게 또 쉽지 않은 네. 어떤 난관이 있는데 많습니다. 어떻게 좀 해결해 가야 할지를 우리도 보면서 좀 배울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튀르키예로서는 사실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 튀르키예는 이제 유럽에 어떻게 보면은 뭐 공장 역할을 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제조업을 많이 이제 키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OECD 회원국 중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빨리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조업에는 대량의 에너지가 많이 안정적으로 필요하죠. 도입해야 되는데 네네. 문제는 러시아로부터 의존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양한 노력들을 이제 기울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네. 어떻든 간에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보다는 상황이 좋죠. 주변에 뭔가 기대고 그렇죠. 의존하고 하지만 개별적으로 보면은 다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10인 10색인 상황을 서로 다 맞춤형으로 만족시켜주면서 이제 가져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단순히 자기만 쓰겠다. 라는 그런 이 건 관점을 벗어나서 네. 이제 유럽에 수출하는 에너지 허브가 되겠다라는 또 야심도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대량의 삼면이 바다라서 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대량의 에너지를 또 수입을 하는데 왜 수입하는 나라들한테 큰 소리를 못 치나
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 네. 예,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튀르키예의 여러 가지 이제 배짱이라든지 네, 또 멀리 네, 네. 내다보는 안목 이런 것들은 좀 참조할 만한 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은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튀르키예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마무리하면서 케니 로긴스의 노래 For the First Time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